안녕하세요. 동생입니다. 오늘은 2의 2파트 마찰력의 크기를 비교해보자입니다. 페이지는 74페이지고요. 74페이지 펴면요. 첫 번째 문제 발견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뚜껑을 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사진에는 잼 뚜껑이 나오네요. 은수는 빵과 잼과 함께 먹고 싶어서 잼이 담긴 병의 뚜껑을 열려고 했다. 그런데 손이 미끄러워서 병 뚜껑을 열 수 없었다. 은수가 병 뚜껑을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써보자라고 합니다. 실제 병 뚜껑을 열기가 정말 그렇게 힘든지 한번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실험 조건은 이렇습니다. 냉장실에 10시간 이상 시원하게 보관된 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미끄러운 장갑. 그냥 미끄러운 장갑입니다. 미끄러운 장갑을 준비했군요. 맨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두 번째는 누가 봐도 딱 봐도 거칠거칠한, 여기가 거칠거칠한 이게 조금 코팅이 되어 있어요. 고무로. 거칠거칠한 장갑을 준비했습니다. 이 두 장갑을 해가지고 같은 조건일 때 과연 어떤 장갑이 더 빨리 뚜껑을 열 수 있을지 눈에 보이는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실험으로 고! 네. 잼 뚜껑 따는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갑, 미끌미끌한 장갑을 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미끌미끌하니까 잘 미끄러지겠죠? 예, 그쵸? 미끄러지겠죠? 꽉 닫아놓은 잼 뚜껑입니다. 잘 열리지 않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재주세요. 준비, 시작! 미끄러워요. 왜 화가 나죠? 이거 진짜, 열었습니다. 네. 시간 체크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번엔 다른 장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큐! 네. 다시 왔습니다. 조금이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까칠까칠한 코팅이 되어 있는 장갑입니다. 아까랑은 달라요. 다시 잼 갖고 왔습니다. 이번에 한번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닫았어. 바로 열었습니다. 역시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이거를 손쉽게 열 수가 있네요. 네. 다시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앞서서 우리 잼 뚜껑을 미끄러운 장갑과 그렇지 않은 장갑으로 따봤는데요. 실은 이 잼이 뚜껑이 안 열릴 때 가장 간단한 건 뭐냐면요. 그냥 손으로 열어도 돼요. 손으로 어떻게 해요? 손으로 잘 안 열리면요. 항상 흔히 볼 수 있는 뜨거운 물입니다. 되게 뜨거운 물이에요. 뜨거운 물을요. 이 위에 잠깐 뿌려줍니다. 뜨거워. 그리고 그냥 열리죠? 뭐였습니까? 네. 뜨거운 물을 살짝 뿌려서 열어주면 그냥 쉽게 열립니다. 생활 속의 지혜니까요. 힘들어가지고 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뜨거운 게 있어요. 잘 안 열리는 이런 냉장고 있던 뚜껑이 있으면 이 뚜껑을 뜨거운 물이 없더라도 이 위를 살짝 잡아줍니다. 손으로. 손은 좀 열기가 있기 때문에 따끈하게 잡아준 다음에 열어주면 잘 열립니다. 이건 왜냐? 이건 부피 팽창 때문입니다. 부피 팽창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 학년에 할 테니까 그때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다시 수업으로 가겠습니다. 뿅! 네! 실험 잘 봤습니다. 역시나 미끄러운 장갑으로는 잼 뚜껑을 열기가 많이 힘들었고요. 거칠거칠한 장갑으로는 좀 열기가 좀 쉬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였습니까? 그 위에 뜨거운 열기를 좀 부어주는 겁니다. 뜨거운 열기를 부어주면 이 냉장고에 들어가서 부피가 줄어들었던 애들이 뜨거운 열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할 부분은 마찰력이기 때문에 그 열 말고 열을 그냥 약간 잊어버려주시고 잊어먹어주고 부드러운 애들보다 거친 애가 더 열기 쉬웠구나 라는 거 기억해두고 교과서로 가보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입니다. 평소에는 잘 걸어 다니던 길이라도 겨울철에 물이 얼어 빙판길이 되면 미끄러워서 걷기가 힘들다. 이는 평소 때와 빙판길일 때 신발 바닥과 접촉한 부분의 성질이 달라 마찰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접촉면과 마찰력의 크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알아보는 실험이 나옵니다. 배영활동 빗면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마찰력의 크기 비교하기 실험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실험 직접 해봐야겠죠. 직접 바로 쌤이죠. 쌤이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실험 위해서 작은 실험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작은 실험실 고! 네, 안녕하세요. 동쌤의 과학실험입니다.
오늘은 페이지 74페이지의 빗면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마찰력의 크기 비교하기 실험입니다. 역시나 앵글 관계로 조금 꾸부정하게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죠? 그래서 두 번째잖아요. 그쵸? 네. 실험을 세팅했고요. 자, 보다시피 각도기를 준비했습니다. 거기 교과서 74페이지와 아주 비슷하게 했는데요. 저는 각도기를 앞에 뒀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두게 되면은 이 카메라에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카메라로 이 화면 모습을 잘 볼 수 있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 올릴 수 있는 아크릴판을 준비했습니다. 쌤이 개인적으로 아크릴판을 들어 올릴 거고요. 실험은 간단합니다. 이런 나무 조각이 있는데요. 이 나무 조각 올리고 위를 들어 올립니다. 쭈쭈쭈쭈쭈쭈 들어 올려서 이 나무 조각이 움직이는 순간 움직였죠? 딱 이때 정지시킵니다. 이 정지시킬 때 이 각도를 측정해 주면 되고요. 이 아크릴판에 올릴 애들은요. 거기 나오다시피 첫 번째 사포종입니다. 사포라는 건 이거 나무 같은 거 있죠? 나무의 거칠거칠한 부분을 갈길 때 쓰는 겁니다. 아주 거칠거칠합니다. 얼굴을 갈면 갈려요. 네. 여기 좀 턱 좀 깎아볼까요? 하면 안 돼요. 알죠? 이런 거 있고요. 두 번째 종이는요, A4 용지입니다. 그냥 종이죠. A4 용지. 세 번째는 필름지입니다. OHP 필름지. 이 세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대로 아무것도 없지만 사포를 그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포를 장착하고 테이프로 잠시 고정을 시켜주겠습니다. 고정시켰고요. 세컨드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우리 실험 카메라 잘 찍어줘. 앵글 잘 나오게 부탁해. 사포를 올렸습니다. 올렸으면 이제 각도를 올려주겠습니다. 쭈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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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tútú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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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질 생각을 안 해요. 우와, 우와, 우와. 이 각도입니다. 이 각도. 네, 이 각도 잘 읽어주세요. 알겠죠? 우와, 타포 진짜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첫 번째 타포였고요. 두 번째 종이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입니다. A4 용지고요. A4 용지를 고정시키고 나무를 올립니다. 올려서 하겠습니다. 잘 측정해주세요.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따. 천천히 하겠습니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 손 떨립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요 각도 잘 측정해주세요. 마지막 OHP 필름입니다. OHP 필름 좀 많이 미끄러운데요. 얘는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따. 뭐야? 잘 가는데?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이 각도 잘 확인해 주세요. 알겠죠? 세 가지 값을 측정해 봤습니다. 측정대가 원래 본 실험에서는 1회, 2회, 3회, 4회 여러 번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한 번의 결과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거기 실험 정리하기 결과값 적고 밑에 2번, 3번의 문제를 풀어주세요. 알겠죠? 다시 수업 영상 찍는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뿅! 네, 작은 실험 잘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기 잘 정리하셨나요? 정리하고 2번 문제와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접촉한 면의 재질이나 거칠기 등에 따라 물체에 작용한 다찰력의 크기는 다르다. 기름이나 얼음, 유리 등과 접촉할 때는 마찰력의 크기가 작아 비교적 잘 미끄러진다. 한편 사포나 고무 등과 접촉할 때는 마찰력의 크기가 커서 비교적 잘 미끄러지지 않는다. 이처럼 물체가 접촉한 면에 따라 마찰력의 크기가 다른 성질은 그림 2-8과 같이 우리 생활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용되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전거 체인의 윤활유 기름이죠. 바르면 마찰력이 작아져 바퀴가 잘 회전한다 라고 나왔고요. 오른쪽에 빙판길에 모래를 뿌리면 마찰력이 커져 미끄러짐에 의한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빙판길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고 하면 이렇게 모래 뿌려주죠. 세 번째, 볼펜 손잡이는 고무를 얹으면 마찰력이 커서 글씨를 쓸 때 손가락이 잘 미끄러지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내용 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마찰력의 크기는 결국 뭐랑 비교한다? 마찰력이라는 힘은
수학적인 기호 좀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비례하는 뜻이죠? 비례? 비례한다는 겁니다. 같지는 않은데 비례하다, 관계가 있다는 거죠. 관계가 있다는 건 얘가 올라가면 얘도 함께 같은 비율로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랑 비례하냐? 바닥면에 뭐? 거칠기라는 얘기합니다. 거칠다는 건 까끌까끌하다는 거죠. 알갱이가 커가지고 거칠기가. 그래서 이 거칠기가 크면 클수록 마찰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바닥, 신발 바닥이 거칠수록, 그쵸, 모양이 심하게 들어가고 많이 들어갈수록 거칠죠? 이럴수록 마찰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흔하게 신는 등산화 보면 알겠지만 등산화 바닥에 보면 엄청 거칠어요. 거칠어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한 장비죠. 그쵸? 하지만 뭐라고 관계없다. 이건 중요한 사실인데요. 접촉면의 넓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접촉면이 좁든 넓든 관계 없습니다. 마찰력은요. 알겠죠?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런 내용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거칠기와 뭐에 비례할까요? 물체의 무게와도 비례합니다. 물체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어떤 놈이 있는데요. 되게 무거워요. 무거운 놈은 잘 안 밀리죠. 왜? 뭐가 크니까. 마찰력이 크게 작용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거 선행학습은 아니고요. 이런 내용을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은 선행학습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내용 그냥 알아뒀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찰력을 지금 교과서에 나온 거 첫 번째 사진은 작게 한 경우입니다. 자전거 체인이죠. 자전거 체인이 보통 기계 같은 거는 이렇게 그 부분, 기계 사이사이에 윤활유라는 기를 뿌려주죠. 이 기를 뿌려주면은 얘가 아주 그러니까 작은 부분을 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거칠지 않게 해주는 거죠. 거칠지 않게 해줌으로써 부드럽게 잘 움직이도록. 그렇죠? 이런 기계 제품들은 보통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멈추면 안 되니까요. 마찰력이 반대로 작용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다고 뭐 이런데 뭐 기름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닌데 다 되긴 됩니다. 쌤도 한번 자전거 잘 안 굴러가길래 집에 보통 기름이 있을 리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집에 흔하게 있는 윤활유가 아니라 흔하게 있는 기름은 뭡니까? 바로 참기름이죠. 참기름을 선생님이 해서 좀 해봤거든요. 근데 좀 부드럽긴 부드러워지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열심히 운동을 하려고, 살 빼려고 운동을 하려고 자전거를 탔는데 기름 냄새가 솔솔 나요. 갈 때마다. 오, 기름 냄새. 식욕이 엄청나게 올라와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그런 안 좋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보통 참기름을 넣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옆에 보면은 빙판길에 모래를 뿌리면, 모래를 뿌려주면 거칠하니까 마찰력을 증가시킨 경우겠죠. 그렇죠? 그래서 막아주는 경우고요. 세 번째, 볼펜 보다시피 볼펜을 보면요, 이 가운데 손잡는 데 있죠. 이게 미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통 폼으로 한 애들이 많습니다. 이거 마찰력을 증가시켜준 경우입니다. 그 외에 또 뭐가 있냐? 마찰력을 크게 한 경우입니다. 그 외에 뭐가 있냐면 볼펜 했고요. 계단 끝에 보면요, 계단이 좀 미끄러운 거 보면, 계단 끝에 보면은 그 금속이나 이런 걸 대가지고 이게 홈을 판 게 있습니다. 홈을 준 게 있거든요. 그 홈을 준 게 바로 마찰력을 증가시켜준 거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보통 톨게이트 앞에 가면은 보통 고속도로는 바닥이 되게 좋잖아요. 부드럽게 가는데 그쪽 톨게이트 쪽 가면 바닥이 울퉁불퉁해가지고 드르렁 하잖아요. 이런 것도 역시나 거칠게 해서 마찰력을 증가시켜서 자동차가 잘 쓸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리고 치약 뚜껑의 세로무늬, 치약 뚜껑을 보시면 사진 띄워줄게요.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이게 잘 돌 때 플라스틱에 미끄러우니까 헛돌지 말라고 여기 홈을 이렇게 파놨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운동화 바닥에 울퉁불퉁한 무늬 이런 거 다 잘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한 거겠죠. 반대로 마찰력을 작게 한 경우입니다. 자전거 체인 했었고요. 손가락에 낀 반지가 잘 빠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손가락에 낀 반지가 잘 빠지지 맞아요, 안 빠져요. 그럼 어떻게 주면 돼요? 비누 같은 거 문질러가지고 하면 이게 쏙 잘 빠지죠. 이런 것도 역시나 마찰력을 작게 한 경우입니다. 마찰력을 작게 한 건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외에 마찰력이 작게 한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교과서 보겠습니다. 배운 내용 정리하기.
그림과 같이 바이올린의 활에 송진을 바르고 연주하면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그 까닭을 생각해보자. 송진이라 하는 거는 되게 거칠거칠한데 잘 달라붙어 있어요. 떨어지지 않고 거칠거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찰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좀 더 문지를 때 좀 더 강력하게 문질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답니다. 크게 소리를 낼 때 쓴다고 합니다. 근데 바이올린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뭐 자세히 말을 해줄 수 없네요. 스스로 평가입니다. 접촉면의 성질이나 거칠기에 따라 마찰력의 크기가 다른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네. 빗면에서 물체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각도를 통해 마찰력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네. 모든 친구들과 함께 실험과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모여가지고 토의할 수 있는 지원이 진짜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 뭐 봤었죠? 질문이 뭐였습니까? 마찰력을 작게 한 경우, 크게 한 경우. 예. 지금 수업 중에 다 얘기해 줬죠? 수업을 열심히 들었으면 다 적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힘에 대해 공부합니다. 마찰력, 지금까지 한 힘이 중력, 탄성력, 마찰력 3개인데요. 마지막 공부할 힘은요, 부력이라는 겁니다. 부력이라는 건 많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물에 뜰 수 있는 힘이죠. 물에 가라앉지 않고. 선생님, 저는 물에 가라앉는데요. 예, 그것도 어쩔 수 없죠. 핸드 수영을 가라앉아요. 근데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사람들은 다 물에 뜨는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힘만 주지 않는다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또 생겼습니다.